자, 봅시다. 예.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은, EBS에서 발표한 걸로 따지면은, 등급이 상당하죠. 예.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가 EBS 발표한 걸 따지게 되면은, 78%? 예, 78점 원점수 기준으로. 예. 그리고 2등 컷이 70점, 3등 컷이 지금 60점 일어났는데, 과연 그 정도로 어려웠겠느냐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갈 때에 좀 정확하게 지문을 보고 그 다음에 선지 내용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판단하는 기준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게 늘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어떤 느낌이란 말이야. 예. 참 웃기죠, 그죠?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 뒤에 보기는 6번, 7번, 8번 문제가 그죠? 예. 또 앞에 있는 이 지문에서는 또 많이 틀린 문제라서 그걸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지문 나왔습니다. 가지문부터 우리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챈베르크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성음악 앞에다가 2, 그죠? 예. 그 다음 다시 내려가서 2의 반의 앞에다가 3, 그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가가지고 챈베르크는 앞에다가 4 했나? 예. 그 전체적으로 4개 달라고 그러져 있더라. 그래서 가나 지문 나오게 되면 일단 전체 길이로 보게 되면 굉장히 길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 지문 하나로 본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독서 지문의 어떤 분량보다는 대개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 하더라도, 그죠? 가 지문 읽고 나 지문 읽고, 그래 다 읽고 문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 지문 먼저 읽고, 그죠? 예. 그 얼마 안 되는 내용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맞아.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그래서 가나 지문 다를 가지고 문제 낸 것도 있단 말이야. 대신에 우리는 일단은 가지문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결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 지문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선택지를 다 안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 해결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서만 또 몇 개 체크해 주면 된단 말이야. 됐니? 예. 그래서 이렇게 가나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가나를 다 읽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짧은 거, 다시 한다면은 가지문에 해당되는 그 얼마 안 되는 내용, 그거 여러분들이 숙제해가지고, 그죠? 예. 뒤에 문제에다 접근시키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보세요. 자, 챈베르크는 했는데, 챈베르크 아이고에 달표는 깡, 쳐놓고요. 체크.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예술 지문 나오게 되면은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챈베르크라고 하는 인물이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술 지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음악 지문, 그죠? 또 음악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음에 관한 이야기 됐습니까? 네, 뭐냐면 협화음이라든가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조금 여러분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거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의 주장적인 내용만 1차적으로 잡아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챈베르크는 뭐라 했냐 그러면 현대 음악이 그죠? 예, 난해하다라는 인상을 만든 그죠? 예, 대표적인 뭐가 된다고요? 작곡가들아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어이구야, 챈베르크는 뭐라고요? 일단은 작곡가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자, 전통적인 조성 음악이, 그죠? 어구야, 전통적인 음악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나와 있는 현대 음악과는 어떤다고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조성 음악이 다장조나 가단조와 같은, 보세요.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는 뭐나 했으니까 달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차이점을 제시한 것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음악은, 다시 한다면 챈베르크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래, 얽매이지 않는, 어이구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러면은 이걸 좀 나눠봅시다. 그죠? 예. 자, 뭐가 있느냐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죠? 예. 전통적인 무엇? 조성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과,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구요? 챈베르크가, 그죠? 예. 챈베르크가 추구하는 음악, 그죠? 예. 거기서 차이점을 일단 제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뭔데요?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다장조나 가단조와 같은 뭘 한다고요? 특정한, 됐나요? 예, 특정한 조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바탕으로 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화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전개해 나간다. 됐니? 예.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챈베르크는 됐나요? 예. 자, 그런 어떤 특정한 조성에, 그죠? 예, 특정한 조성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얽매이지가 않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잠깐만. 이렇게 특정한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예를 가지고 뭐라고 정의 내렸어? 범조성이다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그런 정의를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지.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조성음악과 그다음에 쇤베르크 음악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러면서 또다시 갑니다. 보세요. 이제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고야, 이제 봐봐. 이 질문을 딱 살펴보는 순간, 이거는 기존의 어떤, 사실 전통적인 조성음악과 그다음 쇤베르크 음악을 뭐 한 거야? 그러면서 차이점을 제시한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일종의 비교 지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교 지문이 되게 되면은 비교 대상 각각에 뭘 잡아줄 필요가 있어? 특징적인 요소를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하고 들어가자? 구분하고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자,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된다고 존재한다. 요거 잡아주셔야 되네요? 왜요? 그 다음 보니까 예시를 들어놨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예. 으뜸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자,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위계 질서가, 그죠? 예. 위계 질서가 한다. 그래. 엄격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 됐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배열하며 또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 2도나 단 2도와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장 2도, 단 2도.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말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가 또 안 내려져 있다라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 읽힐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전체적인 모습 보면 되잖아요. 그죠? 뭐라는 거야? 이렇게 배열되어서 뭐 한다고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결국은 화음에 포함되면은 그 화음은 불협화음으로 뭐 한다고요? 취급돼 버리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얘들은 그죠? 예, 일정한 뭘 따른다는 거야? 규칙을 따르는 것이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됐습니까? 벗어난다 그러면은 걔는 뭘로 보는 거야? 불협화음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됐니? 그게 바로 뭐예요? 전통적인 조성음악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또 보세요. 또한 다장조곡은 도미솔의 으뜸음으로 시작해서 그죠? 파라도의 버금 딸림하움 또 미치겠다 그죠? 예,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아니 몰라도 관계없다고요. 됐습니까? 예, 지금은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조성음악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안 외우고가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시 한다면 으뜸함이 뭐냐 아니면 버금 딸림함이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뭘 제시해 준다고요? 정의를 다 제시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걸 살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뭐 파라도의 버금 딸림 하음과 솔시레의 딸림 하음을 거쳐서 다시 으뜸 하음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된다. 됐습니까? 예. 자, 그게 뭐 봤더니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결국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그다음 화음 전개에 따른 뭐 한다고요? 선율의 흐름이 뭐 한다고요? 미리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는 이유는 뭔데요? 결국은 선율의 그죠? 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정해져 있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전통적인 조성화음이더라라는 것을, 조성음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조성음악의 특징적인 요소를 제시했다. 자, 앞에서 우리 봤지만 이제 결국은 비교 질문이잖아. 이제 뭐 나와야 되겠니? 이제 쇤베르크 음악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에 반해서 다시 세목강 엿쳐놓고요. 그죠? 예. 자, 이제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아이고야, 쇤베르크 다시 또 나왔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제 미리 예상하고 있었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쇤베르크 음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만다고요? 해체되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래. 이것이 바로 뭐야? 전통적인 조성음악과 쇤베르크 음악의 또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를 가진 데 비해서 맞습니까? 그러면은 쇤베르크는 어떻게 되는데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한번 구분 지어볼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쇤베르크는
그러나 또 위계 질서 있어, 없어? 아하, 위계 질서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모든 음들은 됐나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 모든 음들은, 그죠? 예. 전부 다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동등한 걸 가진다고요?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쉔베르크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죠? 예. 그럼 보세요.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됐습니까? 아이고야, 재밌네요. 예. 자, 뭐 설명 나오는 거야? 12음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물어보자. 왜 12음 기법에 대한 설명할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음이라는 건 다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뭐 해줘야 되겠어? 증명해 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냥 말로서만 한다고요? 동등한 지위를 가져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 뭘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 내에 12개의 음 모두를 한다고요? 자유롭게 배열한 다음, 됐습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음열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더라라는 거.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자, 그는 12음 기법이라고 했는 것을, 그죠? 예, 만들어냈는데, 자, 이 12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자유롭게 어떻게 한다고요? 배열하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것을 다시 뭐라고 또 정의 내렸다고요? 잡아줘야 되겠죠? 음열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음열이라고 또 정의 내렸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것을 또 이용했다. 그러면 가서요. 조성음악의 음거에서는 으뜸음과 장삼도, 단삼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에 이랬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뭐야? 전통적인 조성음악에 대한 특징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으뜸음과 됐습니까? 다시, 그죠? 예. 그 다음에 장삼, 그 다음에 단삼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됐니? 예. 근데 그의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시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또 차이점이 되겠잖아요? 12음 기법의 음열에서는 음들이, 반음의 간격으로 조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배열되어서. 그래서 조성의 경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호해진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했더니만, 반음의 간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밀하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조성의 경계가, 그죠? 예,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바로 그 얘기잖아요, 또. 예.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어떤다고요? 인상을 주어서 그의 음악이, 자, 보세요.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어떤다고요? 낳기도 했더라라는 이야기야. 그죠? 예.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래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다고요? 장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러면서 동일하게, 그죠? 예, 공존하는 듯해 보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무질서한 거 아니냐. 그죠? 예, 무질서하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보세요. 그러나, 됐니? 예. 그러나, 쉔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그런 조성음악의 관습에서, 됐니? 예. 그럼 무슨 얘기야? 또 전통적인 조성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만다고요. 야, 그거는 자연의 섭리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의 섭리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죠? 예. 결국은 이렇게 됐네.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인 질서가 아닌, 됐나요? 예. 그러면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한 새로운 음악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쉔베르크 음악은 됐니? 예. 그래서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인 됐나요? 예. 인위적인 뭐한다고요? 질서가 아니더라. 됐습니까? 예. 그에 대한 거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요. 결국은 음들의 내재적인 됐나요? 예. 어디에? 관계라고 하는 것 됐나?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만들고요 마련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요게 지금 몇 번의 단락이 되는 거야? 세 번째 단락이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세 번의 단락이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또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그래서 다시 쉔베르크는 나왔으니까 이제 또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또 쉔베르크에 대한 설명이니까 또 잡아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쉔베르크는 다시 보세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결국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서 만다고요. 형성되는 것이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위적인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결국은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됐나요? 예. 새로운 음악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나요? 됐습니까? 예. 됐나?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곡 전체에 만다고요.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 그래서 곡 전체의 그죠? 예, 만다고요. 그렇지. 유기적인 됐습니까? 예, 유기적인 무엇을 통해서 통일성을 통해서 그죠? 예,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더라. 누가요? 쉔베르크가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그는 다시요. 쉔베르크 이야기하겠죠. 자,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결국은 뭐 한다고요?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더라.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어떻게 한다? 형성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곡 전체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하더라라고 본 거죠. 됐니? 예. 그럼 또 궁금하다. 선생님, 그럼 응집력은 또 뭐예요? 이쪽도 보세요. 그죠? 예. 이것은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그리고 음들 사이의 내재적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응집력이라는 것은 뭐 한다고요? 그대로 봅시다. 곡을, 됐나요? 예. 이해 가능한, 됐니? 예. 구조로,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통합해. 됐니? 예. 그래서 통합하기 위한, 됐나요? 예. 그 음들 사이에, 그죠? 예. 음들 사이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재적, 그래.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유기적 통일성을 어떻게 한다고 형성하고자 한 것이더라. 이래 봐야 되는 거겠지.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는데? 응집력 갖다 넣으면 돼. 그죠? 그럼 응집력 뭐야? 음들 사이의 내재적 결속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결국은 뭐한다? 유사성이 반복됨으로 수련된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데요?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유사성에 한다고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다시 정리돼 가네요. 보세요.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결국은 반복될수록 곡의 응집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된다. 그러면 유사성이 반복될수록 됐습니까? 예, 응집력도 한다고요? 높아져 간다. 이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다시 정리합니다. 이처럼, 그죠? 쉔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그런 조성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서 그럼 다시 갑시다. 그럼 결국은 이 전통적인 조성음악을 가지고 뭐라 본 거야? 하나의 제한된, 됐나요? 예, 뭘로 본 거야? 질서로 보았더라. 왜 제한된 질서인데 했더니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특정 화음만을 어떤다고 협화음으로 인정해버리더라라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특정한, 그죠? 예. 화음만을, 그죠? 예, 뭘로 인정해버렸어? 협화음으로 인정해버렸더라. 그래서 제한된 질서를 어떤다고요? 그래, 가졌더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결국은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했더라. 그죠? 예. 그래서 응집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바탕으로 해서, 됐니? 예. 자, 뭘 추구했다라는 거야? 결국은 보편적 음악 질서를, 그죠? 예. 보편적인, 만다고요? 음악 질서를, 만다? 추구한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쉔베르크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이 질문 딱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락만 보더라도, 자, 이 질문은 결국은 전통적인 어떤 조성 음악과 그 다음에 쉔베르크 음악을 뭐 한 거야? 비교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비교 대상이 되는 각각의 특징을 뭐 한다고요? 잡아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됐니? 예. 거기에서 이제 글쓴이는 누구의 입장에? 그렇지. 쉔베르크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니? 됐습니까? 예.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합시다. 가지문을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가지문만 가지고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해결하자라는 이야기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4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4번 문제 갑니다. 됐나? 예. 자, 그러면은 선제 하나 봅시다. 됐습니까? 예.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쉔베르크에 대해 설명한 내용, 쉔베르크에 대한 설명 내용은 결국 뭐야? 쉔베르크의 키 묻고, 쉔베르크의 뭐 신발 사이즈 묻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주장적인 내용 아니가, 그죠? 그래, 그걸 중심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는요. 자, 장조와 단조를 만다고 교차 배치하여 복수의 조성이 하나의 곡 안에 됐습니까? 예.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현되어 온다고,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장조와 단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차적으로 뭐 한다고요? 배치해서. 그리고 여러 개의 조성이 하나의 곡 안에, 그죠? 동시에 구현돼야 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잠깐만. 요거는 어디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요거 보세요. 저 앞에 첫 번째 대학 보기에는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해서 화음을 전개한다 그랬었지? 그런데 쉔베르크는 뭐라 그러냐면은, 특정 조성에 뭐 하지 한다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버렸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장조와 단조를 교차해서 복수의 조성이 하나의 곡 안에 동시에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특정한 조성에 만다고요? 얽매이는 것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통적인 어떤 조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조성음악에 대한 것이지, 쉔베르크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 1번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음악적 형식이란 선택지 2번입니다.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잠깐만. 이거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요거 잠깐 볼게요. 그죠? 예. 자, 전통적인 조성음악에서는 됐습니까? 화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인다. 됐니? 그런데, 그죠? 예. 쉔베르크는 그러한 것을 뭐 한다고요? 인위적 질서더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인위적 질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재적 관계를 통한 어떻게 한다고요? 음악을 생성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본 것이죠. 됐니? 예. 어디 나온 겁니까? 세 번의 단락에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어이씨, 그럼 답 나왔네. 몇 분이야? 2번 끝. 이래 되잖아요. 이게 되겠나?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이의 관계가 규칙적인 음계 대신, 자, 요거 보세요. 자, 비규칙적인 뭐라 그랬니? 음열을 사용하여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음열에 대한 정의 가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음열이란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 그런 12음 기법을 사용했는데 12음이 된다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그랬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된다고요? 자, 비규칙적이다라고 이야기가 곤란하죠? 왜? 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 12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2음 기법, 반응 간격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밀하게 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비규칙적인 음열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 되겠나? 예. 그럼 얘도 맞지가 않고 틀렸고. 그 다음에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에 기반한 조성체계의, 그러세요?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좋아,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죠?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음악의 무질서를 추구했습니까, 얘들이? 아니죠. 됐나요? 예. 음악의 무질서를 추구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 됐니? 물론, 우리 제일 첫 번째 단락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긴 해요. 됐습니까? 예.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쉔베르크 음악에 대해서, 그죠? 예. 하나 좀 난해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예. 쉔베르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질서한, 그죠? 예. 그런 음악을 추구했다라고 보기는 곤란하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화음에 기반한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부정하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그죠? 예.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아이고야, 거부한 것이 아니죠. 됐습니까? 예. 저 앞에서, 자, 결국은 곡 전체의 유기적인 어떤 통일성, 맞습니까? 그걸 추구했다. 거기에 의해서 뭐가 필요하다 해서 응집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응집력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었지? 유사성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유사성이 반복될수록 응집력은 높아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추구했더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오케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2번 끝.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됐습니까? 예, 다음 문제요. 예. 자, 5번 가는데, 어이구야, 5번은 뭐예요? 현상학적 자녀에 대한 설명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뭐에 관한 설명이야? 이거는 나에 관한 지문이니까 패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번 문제. 아이고야, 정답률 봐봐라. 50.4%다. 두 명 중에 한 명 틀렸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봐봐요. 자,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됐습니까? 기억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기억이 뭔데요? 라고 했더니만, 바로 범조성이네요. 됐습니까? 예, 범조성. 됐나? 예, 범조성과. 그 다음,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또, 니은 보니까는 땡땡땡이겠죠. 그죠? 그것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우리는 일단은 나 지문을 안 읽었으니까,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니은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뭐는 파악하고 있어? 가의 글쓴이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됐나? 예. 범조성이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건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범조성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니? 다시 정해 가봐요. 특정한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것. 됐습니까? 그걸 뭐라 그랬어? 범조성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러면은,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자, 특정한 조성의 바탕을 둔 전통적인 조성 음악, 됐습니까? 예. 그것과 비교해서 뭘 제시했다고요? 최메리크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거 아니야.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또 볼 필요가 있겠지. 그죠? 예. 자,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선지 1번. 기억은 됐나요? 으뜸음이 주관하는 음악적, 잠깐만요. 으뜸음이 주관하는, 한다고요? 음악적 질서라고 했는데, 자, 그런 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오히려 전통의 조성음악에서는 어떤다고요? 으뜸음의 장3도, 단3도로서 규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챈베르크는 어떤다고요? 그런 거 없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얘는 어떤다고요? 맞지 않은 것이 돼버리겠더라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기억은 전통을 개성하여 발전시키라고 했는데, 전통을 개성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다고요? 또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조성음악과는 어떤다고요? 소위 상반되는, 그죠? 예. 그것과는 조금 다른, 됐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걸 개성했다라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그 다음 3번. 기억은, 자, 보세요.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됐나요? 뭐 한다고요? 보편적 질서더라. 자, 이건 어때요? 이거 맨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그래서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결국은 제한된 질서, 맞습니까? 그걸 한다면, 챈베르크는 그런 제한된 질서를 넘어선, 어떻게 한다고요? 보편적인 음악 질서를 추구했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편협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한된 질서로 볼 수는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챈베르크는 보편 질서를 추구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맞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러면서 4번 됐습니까? 예. 다시 기억은, 자, 작곡가가 아닌 곡 자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질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잠깐만. 작곡가가 아닌 곡 자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질서인데, 잠깐만. 챈베르크는 작곡가에 아니에요.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이야기했잖아. 어딘데? 제일 첫 번째 달라고 제일 첫 번째 문장 봐봐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곡가가 아닌 곡 자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모든 음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그렇죠. 모든 음에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있었던 전통 조성의 음악의 어떤 반대에서, 그죠? 예. 그런 위계 질서가 없어. 그래서 모든 음은 다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예. 예,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된다고요? 3번, 5번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열어놓고 이제 나중에 뭘 보는 거야? 나의 지문 내용을 갖다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확률 높아지죠? 답을 맞출 확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됐습니까? 예. 자, 몇 번 문제 가느냐 하게 되면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아이고야. 이거 또 정답을 한번 봐봐라. 이거 몇 퍼센트고? 이거 38%. 힘드네요. 그죠? 예. 근데 문제는 38%인데 요거 보이니? 요거 7번째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답률, 그죠? 예. 소위 말해서 높은, 그죠? 순서. 다시 한번 정답률 낮은 순서 매겼더니 이거 7번째라는 거예요.
38%인데 7번째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정답률이 더 낮은 게 세고 세타라는 거잖아요. 7문제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6문제가 더 있다는 얘기가. 오케이. 이게 그렇게 볼 수 있겠냐. 그죠? 예. 자, 보세요. 가의 글쓴이가 됐습니까? 예. 나의 디귿에 대해서, 어구야, 반박할 만한 말. 아니까, 잠깐만. 우리는 아직까지 뭐 안 읽어봤어요? 나의 디귿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봤죠. 맞습니까? 예. 그거 몰랐으니까 어쩐다고요? 그냥 넘어가줘야 되겠네. 그죠?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일단은 보세요.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서 반박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누구의 생각을 가져가야 돼? 가의 글쓴이의 생각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흘러봤을 때, 이거 가의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 있다면 걔는 벌써 뭐 한다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돼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남겨두고, 그죠?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걔는 틀린 것으로 보고,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전 또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자 봐봐요. 무슨 얘기냐? 평균이라는 물리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전통적 물감사고, 이거는 전혀 모르는 얘기 되겠어. 이거는 뭘 봐야 되겠어? 나의 내용을 또 봐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또 보세요. 12형 기법의 12형은 평균율의 12형과 배열 방식이 다른 모르겠어. 왜요? 평균율의 12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또 봐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예. 또 갑니다. 화음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됐습니까? 화음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음들 간의 내적 결성이 음진율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예요? 그래, 맞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이거는 누구예요? 가의 글쓴이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옳거나 더 좋은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조와 단조의 구분은 없었다. 그렇지? 자, 보세요. 장조와 단조의 구분도 어떻게 한다고요? 없었다. 그렇지? 이것도 이제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가의 글쓴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우리 봐봐요. 이거 뭐 잡아줬습니까? 이거 잡아줬잖아요. 됐니? 예. 이거 왜 잡아준 건데? 자, 문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가의 글쓴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디귿에 대해 반박할 말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의 이야기 들어가줘야 돼요? 가의 글쓴이 이야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가의 글쓴이의 어떤 이야기 들어갈 수 있는 것 좀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언뜻보다 평균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어. 맞습니까? 그런데 12형 기법에 관한 이야기는 있었어. 그죠? 예. 그 다음 화음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의 글쓴이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음들 간의 내적 결성이 음진력을 형성한다. 그냥 장조와 단지 구분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 거야? 가의 글쓴이에 대한 생각 맞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라. 요거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됐니? 예. 이제 이해되겠어? 왜? 가의 글쓴이가 나의 뒤에서 반박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반박이라는 건 뭐야? 비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가의 의견이 나타나 있는 것만 뭐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얘가 아니야. 얘는 없는 말을 쓰니까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12형 기법. 그래 앞에서 이야기했고. 음들 사이 내적 결성 음진이 형성한다. 얘기했고. 장조와 단지 구분 없었다. 그렇지. 이야기했고요. 그렇지만 자 3번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니까 얘는 빼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2, 4, 5 중에 하나가 돼버리겠죠. 그럼 이따가 우리가 나의 디귿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8문제. 와. 또 더하네요. 그죠? 예. 정답률 한번 봐봐라. 29.2%. 돌아버리겠다. 그죠? 예. 자, 문제 봐봐요. 그죠? 예. 자, 과의 쉔베르크의 관점을 A로 보고, 됐습니까? 예.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B라고 봤을 때에, 그죠? 예.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얘기했다. 됐니? 예.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의 쉔베르의 관점을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쉔베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뭐 한다고 설명하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전자음악은 공기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는 전통적 악기와는 달리 결국은 전기적 신호를 합성해서 그죠? 예.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음악은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음악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바레즈는 됐습니까? 예. 하이퍼리즘이라고 하는 곳에서 11마디 동안 높은 도를 반복하면서 강약과 음색만을 변화시켜서 일정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 냈더라. 그래. 거기에다가 슈터하우제는 됐습니까? 예. 어디에서? 십자놀이에서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 등을 동등한 위상으로 활용해서 그래서 어떤 패턴도 재밌네. 얘는 반복하지 아니하고 됐습니까? 각각의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작곡 기법을 선보였더라. 이러한 시도는 음악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더라. 뭐 그렇네. 그래서 가령 다시요. 누구는요? 루솔로는 됐습니까?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이제 음악적 재료가 된다고 주장했더라. 이는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일상의 구체적인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하는 또 구체 음악의 출연으로까지 이어졌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그죠? 예, 가의 쇤베르크의 어떤 생각은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쇤베르크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거 살펴주면 되지 않겠니? 그죠? 예. 자, 그럼 선지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A가 돼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되겠잖아요. 그죠? 예. 자, 음높이는 유지한 채. 자, 보세요. 강약과 음색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주하는 이 하이퍼리즘에서는 동일한 음높이의 공유와 반복. 자, 뭔다고요? 공유와 반복을 통해서 고급 유기적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었더라. 자, 요거 잠깐 볼게요. 그죠? 예. 조합해서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형성하고자 했더라 했었지. 맞나요? 누가요? 쇤베르크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죠? 그 응집력을 뭐 한대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음들 사이의 내재적 결속이라 그랬어. 그 음들 사이의 내재적 결속은 어떻게 한다? 유사성 것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결국은 음높이는 유지한 채 강약과 음색만을 뭐 한다고요? 변주. 그래서 동일한 음높이 공유와 뭐 한다고요? 반복. 맞습니까? 그러면은 응집력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쇤베르크가 얘기했던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는 쇤베르크 입장에서는 뭐 한다고요? 맞는 말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A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개별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십자놀이의 작곡 기법은 됐습니까? 예. 음들 간의 내적 결성을 뭐 한다고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됐나요? 예. 내적 결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제외된다. 자,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은 요거 잠깐 봐봐요. 십자놀이에서는 음높이, 음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한 위상으로 활용하는데 자 보세요. 어떤 패턴도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해되겠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다시 보세요.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쇤베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한다고요? 응집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됐니? 왜?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유사성을 뭐 한다고요? 반복하는 거였단 말이야. 됐니? 근데 얘는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쇤베르크 입장에서는 곡 전체에 유기적 통일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겠니? 없다고 이야기하겠니? 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해되겠나?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된다. 됐습니까?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부정적으로 보는 거 맞아. 그러면 선지 2번 내용도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나? 오케이. 그러면은 3, 4, 5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B에 관한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문맥상 A와, 자, 뭐 한다 그랬어?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거 간단히 또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A, 뭐라 그랬냐? 자, 보세요. 이에 반해서 쇤베르크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어떤다고 해체되고라고 했단 말이야.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지고,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흩어지고, 해체되고, 흩어졌다는 것은 분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해체됐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이야기 되잖아요. 있습니까? 예. 헐. 이게 고난도 문제라고? 지랄. 됐습니까? 해체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여기서는 어떤 중심의 위계 질서가 사라지고 없어지고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분산됐다라는 거야? 나눠졌다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건 뭐 한다고요? 사라지고 없다라 된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나? 예. 여러분들 모임이 해체됐어. 어떤다는 얘기야? 그렇죠.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근데 그걸 틀렸다고? 헐. 자, 다시 이제 가지문 갖고 봤으니까 이제 뭐 봐야 되겠어? 나지문 또 가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요거 또 지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문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나갈 때, 아, 요거 비교 지문이었네. 라는 것만 다 알아줬어도, 그죠? 예, 문제를 다시 한다면 지문을 읽어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자, 그럼 나지문입니다. 일단 달라 나눠보겠습니다. 자, 레보비치는 앞에다가 1이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1하는 관점에서 앞에다가 2, 그죠? 예. 자, 다시 내려가서 그러나 쉔베르크 앞에다가 3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후설은 앞에다가 4 됐습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4개 단락으로 읽었더라라고 하는 거 같더니, 예.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현대시 같은 경우, 그죠? 가나지문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두 작품 가운데서 내가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먼저 선정해가지고 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근데 우리 독서 지문에서도 가나지문, 다시 한다면 두 개 분리된 지문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가지문, 나지문 가운데서 내가 쉽게 이해되는 거 그거 찾으라. 그거 아니었었죠? 무조건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가지문부터 먼저 보라 그랬었죠? 왜 그런 거라 그랬니? 자, 나지문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가지문과 된다고요? 소위말해서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은 가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확장된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지문을 안 읽고 나지문을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의 어떤 가나지문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가지문에 대한 것에 대한 심화된 내용이라든가 그것과는 대립되는 의견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지문을 읽어나갈 때 먼저 캐치를 해줘야 되겠죠. 얘가 대립일 것이냐 아니면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냐. 됐습니까? 예. 그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니? 예. 자, 이제 한번 봐봐요. 그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쉽지 않아. 자, 일단 갑니다. 레보비치 타이틀을 깡 옅혀놓고 체크. 됐습니까? 예. 자, 12형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결국 후설에 또 사람들이 나왔네요. 현상학을 뭐 한다고요? 적용해서, 그죠? 예. 그 의미를, 다시 한다면, 12형 기법의 의미를 뭐 한다고요? 그렇지, 규명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사람 이름 나온 거 그대로 잡고 봐봐. 그죠? 이거요. 레보비치는 됐습니까? 예, 레보비치는 됐나? 야, 12형 기법 됐습니까? 예. 그거 등장. 와, 대단해. 됐나요? 오케이. 그죠? 혁신적이야. 됐습니까? 혁신으로 평가했어.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누구? 후설에 뭘 꾸짖었다고요?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그것을 어디에다가요? 예, 적용시켜 가시고, 그죠? 예, 뭘 살펴봤다? 의미를 한다고요? 규명해봤다. 그죠? 고찰해봤다. 살펴봤다. 이래 되겠죠? 그죠? 밝혀봤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누가 나오느냐? 어이구야. 후설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후설의 주장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대로 할게요.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됐나요? 예,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하나의 뭐가 된다고요? 현상이더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후설의 주장적인 내용을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 이거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갑시다. 자, 보세요. 후설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의, 그죠? 예, 우리의 일상적인, 됐나요? 예, 일상적인 무엇은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의식의 무엇을? 지향성. 됐나요? 예. 다시 한다면, 우리 의식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 의식이 무엇을 탄다고 요구하느냐, 됐나요? 예. 그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구성되는, 됐네? 예. 하나의 뭘로 본 거야? 현상이더라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후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상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예. 그래. 그것이 누구의 주장이야? 후설의 주장이야. 그럼 다시 우리 일상적인 경험은 우리 의식이 맞다고요? 뭔가를 요구해. 맞습니까? 예. 뭔가를 추구해. 맞나요?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우리 일상적 경험이야. 됐니? 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내 의식이 만다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 그게 나의 경험이라는 이야기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일상적 경험 가운데서 하나의 뭐 음악적 경험은, 됐습니까? 예.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그런 지각이 아니라, 보세요.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나눈다고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더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예로 들어볼게요. 그죠? 예.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악을 듣는다. 됐습니까? 예, 그런 음악적, 그죠? 예, 음악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됐니? 예. 그냥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그 지각 아니야. 그걸 내가, 물리적 파동을 지각했는 거. 그걸 우리가 음악적 경험이라고 안 해. 됐니? 예. 그럼 뭐가요?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즉, 소리의, 만다고요? 패턴을 만다고 인식하고자 하는 거. 그게 뭐라는 거야?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것을 매개로 한 하나의 뭐 한다고요? 현상이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게 바로 뭐야? 우리 음악적 경험이라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런 현상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후설은 또 나오죠? 우리가 당연시하는 존재에 대한 만다고요? 판단 중지를 통해서 결국은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네요. 자, 후설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의, 그죠? 예, 사물의, 만다고요? 본질에, 만다고요? 도달하기 위해서는. 됐니? 예.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됐습니까? 예, 뭐가 필요해? 아,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필요하더라. 이해되겠니? 예.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자, 이건 뭐야? 됐습니까? 우리 그거 당연하지 않니? 야, 그 생각 그쳐. 됐습니까? 예. 됐나? 그게 뭐야? 판단 중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예. 자, 이는 이제 보세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예. 자,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예.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인다. 됐습니까? 예. 자, 그것을 뭐라 그랬느냐 하게 되면 자연적 태도라고 얘기했어. 됐니? 예. 자연적인 태도. 됐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벗어나서. 됐습니까? 예. 벗어나서. 됐니? 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봤더니만은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다시 한다면 의식 속에, 그죠? 예. 나타나는, 됐니? 예. 무엇죠? 현상만을. 자, 저 앞에서 현상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 현상만을 탐구하는 것. 됐습니까? 예. 탐구하는 것. 됐니? 예. 자, 그걸 뭐라고 다시 정의 내렸다고요? 봤더니만 현상학적, 그죠? 예. 현상학적, 그죠? 예. 태도라고 보았더라. 됐니? 예. 그것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됐나? 예.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야, 그거 자연 태도야. 됐습니까? 근데 그거 안 돼. 우리 의식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거 탐구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적 태도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현상적 태도 넘어가줘야 돼. 됐니? 예. 자, 거기 누구의 주장이라는 거야? 후설의 주장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세요. 그래서 후설은 다시 이러한 전환, 됐습니까? 예. 요렇게 전환되는 거. 됐니? 예. 그걸 뭐라 그랬어?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얘기했더라. 됐니? 예.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됐니? 예. 뭐라고 했어요? 현상학적, 그죠? 예. 환원이라고 이야기했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게 바로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연적 태도에서 현상학적 태도로 된다고요? 전환되는 거. 됐습니까? 그걸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 예. 고난도 문제는 항상 뭐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했어? 정의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정의에 관한 문제. 예. 그 정의 잡아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 즉, 후설의 관점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고 싶었던 거야? 논의하고 싶었던 것이죠. 됐습니까? 예. 왜? 앞에 레보비치는 후설의 현상학을 통해가지고 그 의미를 만다고요? 살피고자 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럼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게 장황하게 또 설명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딱 봐봐라.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레보비치는, 그래, 이제 레보비치는, 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레보비치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먼저 뭐라고요? 그래, 야, 쇤베르크. 됐습니까? 예. 됐니? 앞에서 봤잖아요?
자,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결국 뭔다고요?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해버렸죠. 누가요? 쇤베르크가 우리 앞에 단락에서 이야기했다. 맞습니까? 예. 그하고 12음 기법을 그쪽 통해서 이제 음악의 본질이 다 갔었다고 평가했더라. 그래서 쇤베르크가 만들어낸 이 12음 기법 됐습니까? 와우, 그거 대단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앞에서 레보이츠는 12형 기법에 대해서 혁신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야. 이제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갑니다. 예. 그래서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그러한 자연적 태도. 잠깐만. 자연적 태도, 어디서 나왔더라? 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한다래 자연적 태도야. 맞습니까? 그래서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그런 자연적 태도에 대한, 됐니? 예. 뭘 했다라는 거야? 판단중지. 앞에서 후설은 우리 어떤 현상을 탐구하는데, 즉, 사물의 본질이 어떻게 한다고요? 탐구할 때 뭐 한다고? 판단중지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판단중지를 통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했다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와, 됐니? 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자, 평가 얘기를 다시 보세요. 쇤베르크는 기존의 어떤 조성 음악을 당연시 여기던 그러한, 뭐 한다고요? 자연적, 그죠? 예, 뭐 한다고요? 태도를, 됐습니까? 예. 뭐 해버렸어? 아, 그래. 아까 후설이 만난 것처럼 당연시 여기는 걸 막아버렸다. 그죠? 예, 판단 중지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뭘 했다라는 거야? 보편적 음악 질서를, 그죠? 예, 보편적 음악 질서를, 그래, 수립했다라고 어떤다고요? 좀 평가를 내렸더라. 그죠? 예, 누가요? 올라보비치가.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나가 문제되죠. 됐습니까?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그러나가 나와버렸는데. 그죠? 예, 그러나, 이제 보세요. 쇤베르크가 주장하는 그러한 범조성은, 됐습니까? 예.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요거래잖아요. 그죠? 음악적, 특정 음악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범조성은, 자, 보세요. 현상학적 관원과는 뭐가 된다고요? 괴리가 된다. 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앞에서 실컷 좋게 이야기해놓고는, 맞습니까? 예. 이제 뭐 한다고요? 야, 그거는 후설이 이야기했던 현상학적인 어떤 반응과는 뭐 한다고요? 그거는 괴리가 돼. 라고 이야기해버리지. 됐습니까? 그래서, 쇤베르크가 주겠던 그런 범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자, 후설이 이야기했던, 그죠? 예. 그런 현상학적 환원과는 어떤다고요? 괴리야. 이렇죠. 그죠? 예. 괴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됐니?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뭐 하겠어? 왜? 이래 되겠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보세요. 예. 일단은 현상학은 모든 존재에 대한, 아까 뭐라 했니? 판단 중지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만다고요. 포착하려고 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갑니다. 예. 현상학은, 됐니? 예. 무엇 하는 거야? 그래. 판단 중지를 통해 가지고, 됐니? 예. 한다고요? 의식에, 그죠? 예. 의식에 주어지는 무엇을요? 그렇지. 바로 현상 그 자체, 그죠? 현상 그 자체를 한다고요? 예. 포착하려고 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렇지만, 이제 보세요. 쇤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악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또 뭐 했다고요? 또 제시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예.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기존 규범 뭐 했어? 거부했어. 그런데 그 스스로가 또 새로운 규범을 또 만다고요? 만들어내버렸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다시 기존 규범을 만다고요? 그래. 거부하면서 동시에 그 스스로가 새로운 뭘 만들었다? 규범을 한다고요? 그래, 만들어내버렸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니? 예. 지가 규범 있는 거 싫어하면서 지가 규범 만들고 지랄이야. 이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 안 돼. 됐니? 예. 자, 또 더욱이, 또다시요. 누구는요? 쇤베르크는 보세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또 뭐 해버렸어? 야, 수용해버렸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대로 또 뭐 해버렸다? 수용을 해버렸더라라는 것이죠. 됐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일단은 봤을 때에,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아하, 현상학적인 환원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괴리가 있는 것이더라. 됐니? 예, 그의 범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그죠? 예. 바로크 시대 이후에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되어 평균율은 무한한 음향적 가능성 중에 극히 일부만을 만다고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됐습니까? 예. 됐니? 다시 한다면은 그 평균율 됐나요? 예. 그거 뭔다 무한한 가운데 그냥 극히 일부만이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아도르노 체크. 그죠? 예.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이 됐습니까? 예.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뭐라고요?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으로 봐야 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야기했듯이, 그죠? 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 단순한 소리. 소리 아니야. 그 안에는, 됐습니까? 뭐가 플러스 있어야 돼요? 결국은 문화적인 맥락이 어떻게 한다고? 응축돼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예. 문화적인, 그죠? 예.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응축되어 있어야 돼. 그게 음악이야. 됐니? 예. 그래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봐봐요. 챈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됐습니까? 예. 전통적 물감 사용 방법은 뭐 한다고요? 거부하면서도 됐니? 예. 물감은 또 전통적인 것을 뭐 한다고요?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더라. 됐니?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나 전통 싫어. 됐습니까? 예. 그거 거부했죠?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만은 그 물감은 어떤다고요? 그 전통의 물감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역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야, 너 전통적인 어떤 그림을 싫어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감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 거 쓰지 말고 새롭게 한 것을 만들어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예. 그래.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야, 너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평균율 쓰면 돼, 안 돼? 그걸 쓰지 말았어야 되지. 됐습니까? 근데 왜 그 고수했어? 라고 하는 거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나? 그죠? 오케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내밀다 갑니다. 그래서 후설은, 이거 다시 조금만 지울게요. 예. 그래서 후설은 다시 가자. 예. 자, 현재 순간의 그런 지속에 대한 그런 미시적 직관을 만다고요. 그래, 강조한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갑시다. 이제 후설 한 번 더 이야기 나오죠. 됐습니까? 후설은 됐니? 예. 자, 후설은 이제 다시 갑니다. 네 번째 단락이죠. 예. 후설은 결국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그죠? 예. 현재의 한다고요? 순간. 그죠? 예. 그것에 대한 지속에 대한, 뭐 한다고요? 미시적인, 됐습니까? 예. 미시적 직관을, 됐나요? 예. 중요시한다. 됐니? 예. 됐어요. 그럼 다시 한다면, 현재. 됐습니까? 예.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시 직관이라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는, 보세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의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다?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직관해야 되는 거다. 그럼 다시 한다면은, 이래 보는 거야. 생각이 달라. 역사적 시간에, 자,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이, 됐습니까? 자, 역사 시간의 일부일 수 있겠지?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됐습니까? 그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 됐니? 완전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 됐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직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됐니? 예. 그러나, 다시 이제 보세요. 쉔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그러한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뭐 했다고요? 조망했더라. 또 비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된다고요? 후설은 됐습니까? 미적 직관을 원했지만, 그죠? 예. 근데 쉔베르크는 됐습니까? 예. 뭐 했다라는 거야?
거시적 구조로만, 그죠? 예. 거시적 구조로만, 그죠?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한다고요. 예. 조명했더라. 음악을 한다고요. 조명했더라.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비판이죠. 이해되겠니? 예.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는 칭찬 일색이었다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셴베르크 음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예. 그래서 음색과 강세 등 개별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뭐 해버렸다고요? 그래, 지나쳐버렸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미시적인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죠? 예. 셴베르크는 뭐 해버렸다라는가? 이런 것을 간과해버렸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것은 됐습니까? 보세요.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어떻게 한다고요? 어긋나 버리더라.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 그러면 저 앞에서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뭐 한다고요?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됐습니까? 예. 또 어긋나 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예. 자, 개념과 어긋나는데 현상학적 자녀, 즉 이제 보세요. 예. 뭐랬냐면은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아있는 것. 됐습니까? 예. 그 자녀라는 것은 남을 잔자, 남을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더라? 현상학적 자녀였더라. 됐습니까? 예. 그 남는 것은, 자, 뭔데요? 봤더니만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됐습니까? 예. 현상 그 자체입니다. 그럼 현상이란 뭐였어요? 요게 남다 그랬잖아요. 현상. 그게 뭐 있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쇤베르크의 음악은 곡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는 아직 뭐 하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쇤베르크 음악은 됐나요? 예. 후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됐니? 예. 현상학적 자녀, 다시 한다면은 현상 그 자체가 남아있어야 되지만, 그죠? 예.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즉, 순수 현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게 이제 뭐예요? 현상학적 자녀에 해당되겠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아니,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 봐봐요. 자, 좋게 얘기했어. 레보비츠, 됐습니까? 야, 12형 기법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이다 얘기했어. 그죠? 예. 그 다음에 나타난다고 레보비츠는 그냥 현상학적인 것을 설명하려 했어. 맞습니까?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설명 다 해줬어. 맞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쇤베르크 음악 어떻게 한다고요? 아, 좋아. 그런데 이제 글 쓰는 입장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니야. 후설이 말하는 그렇다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얘는 어떤가 맞지가 않아.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됐니? 예.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가지문, 나지문 나왔을 때, 가지문에 대한 대립된 의견으로서 나지문 제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지문에 대한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서 나지문 제시될 수 있더라. 그래, 그것만 딱 해줬으면은, 아, 이거는 쇤베르크 음악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까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레보비치가 그렇게까지 칭찬해 놨는데, 됐니? 예.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글을 읽을 때에 자꾸 나무만 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데, 아니야. 큰 틀에서 한다고요? 한 번쯤 봐줄만 하더라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그죠? 예, 해결됐다라는 것 알 수 있겠나? 그죠? 예. 있나요? 오케이. 4번 문제 아까 해결했었죠, 우리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그죠? 이제 나의 현상학적, 자, 이제 보세요. 나의 현상학적, 자, 현상학적 자녀에 대한, 어떻다고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네요. 그죠? 예. 현상학이라는 사람이 자녀가 있나? 아, 미안합니다. 그거 아니죠. 그죠? 예. 현상학적 자녀. 그죠? 예. 그럼 현상학 자녀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뭐라고 정했어? 현상학적 환원이 어떤다고 남겨놓은 거. 맞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자녀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자녀는 뭐라고요? 딱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현상은 다시 말해서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 내려놔 버렸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러면 일단 선지 한번 보세요. 그죠? 예.
자, 자연적 태도에 대한, 됐습니까? 자, 판단 중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됐나요? 사물의 본질이다. 그렇지. 자, 보세요. 이게 일단은 누구의 주장이야? 그렇지. 바로 후설의 주장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후설은 이제 현상학적 환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상학적 환원이 어떤 제거되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온다고요? 자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은 뭐부터 가야 되겠어? 현상학적 환원에 관한 설명, 다시 한번 후설의 주장에 대한 내용까지 먼저 가보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일단 어떻다고요?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자 보세요.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됐나요? 예, 뭐 한다고? 그렇지. 미시적 직관의 결과물이더라 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역시 뭐예요? 후설의 주장적인 내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 됐니? 그래서 미시적 직관이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개로, 그죠? 예.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다. 라고 했는데,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야, 다시 한번 봐봐라. 요거 봐봐요. 예. 자,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은한데, 현상학적 자녀는, 봐봐요. 즉,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됐습니까? 예. 그게 뭐라고요? 현상 그 자체여야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 되겠니?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이랬죠? 그러면은, 우리 미안한데,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어탄도 정의 가보자. 요 첫 번째 달라 두 번째 나오죠? 뭐라 그랬니?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됐니? 예.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현상이다. 우리의, 뭐한다고요?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일상적 경험은, 됐습니까?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현상이다라고 했잖아. 됐니? 그 현상이란 이야기야. 됐니?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밑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랬잖아요.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이 아니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러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뭐야? 경험적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경향이 아니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 일단 맞지가 않죠. 그리고 그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이, 또 보세요. 의식이 경험하는 미적 체험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의식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완전 지향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됐니? 예. 의식의 경험이 아니야. 의식이 경험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을 현상이라고 본 거거든. 됐니? 예. 그럼 미안한데, 요 4번 같이 봐봐요. 요거 4번 같이 봐봐. 그럼 선지 4번 보게 되면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모든 전제를 뭐 한다고? 배제하는. 이 모든 전제를 배제한 게 뭐야? 판단 중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의식에 남아있는 뭐 한다고요? 순수 현상이다. 그렇지. 그럼 말 그대로 의식에 남아있는 순수 현상. 됐습니까? 예. 그렇지. 그게 바로 순수 현상이라고 했죠. 순수 현상. 됐습니까? 그런데 저 앞에 셴베르크는 말해서 순수 현상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현상 자녀가 되는 것이지. 됐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의식의 지향성이야. 됐니? 그리고 의식이 경험하는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의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해가지고 구성되는, 됐습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살짝 바꿔놨죠. 됐니?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 거 드려야 되겠죠. 나 5번.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됐습니까? 예, 그렇죠.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의식에, 그렇죠.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 됐습니까? 그렇지.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해? 의식이 중요한 거지.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렇다면은 답은 뭐 3번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6번 문제 보세요. 그죠? 예. 가의 글쓴이의 관점과, 그죠? 이해한 디귿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니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한 것으로, 그죠? 예,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죠? 예. 자, 앞에서 이거 잠깐 볼게요. 선지 3번 됐습니까?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 됐습니까? 예, 됐니? 요 두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그죠? 예, 범조성을, 그러면은,
나의 글쓴이는 됐습니까? 이 셴베르크의 범조성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그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됐니? 그럼 이제 보세요. 예.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그랬니?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뭐 한다고요? 인위적 질서였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는 어떻다고요? 기존의 규범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뭐 한다고요? 새로운 규범을 어떻다고요? 만들어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바로 이 후설의 현상학적인 어떤 태도와는 어떻다고요? 괴리가 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됐나? 예. 됐어?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거 넣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5번 어떻게 돼요? 곡의 체계를 와해하여 아니죠.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답은 몇 번? 3번. 앞에 질문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존의 규범을 거부한다 하지만 또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낸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기존의 평균율을 그대로 사용했더라라는 측면이죠. 그럼 답은 뭐? 3번. 그럼 이게 뭐가 어렵다고요? 됐니? 예. 그래서 앞에서 가의 글쓰기 관점 기억을 먼저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에 나타나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답은 어떤다 금방 튀어나와. 됐습니까? 예. 자, 다음 됐나요? 예. 자, 7번 문제 됐나요? 다시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서 반박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디귿이 어디 있느냐 가봤더니만은 이거 봐도 안 보이나 보죠. 예.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보이지가 않아. 자, 요거네요. 그죠? 예.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됐습니까? 예.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고수하는 태도가 이거 뭐였어? 이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 셴베르크는 됐습니까? 전통적인 어떤 조성음악의 어떤 모습을 싫어하면서 됐니? 예. 그것의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뭐 있다라는 거야. 다 사용했지 않았느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전통적인 거 싫어하면서 야, 물감은 어떤다고요?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보세요. 예. 그래서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서 자, 뭐라 그랬니? 반박할 말. 됐습니까? 예. 그럼 뭐가 됐어? 야, 기존에 네 물감 사용하지 않았니? 됐습니까? 예.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일단은 가의 글쓴이 관점이니까 가의 글쓴이 좀 살펴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앞에 살펴줘 보니까 어떤다고요? 요거,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예. 그렇지. 음들 간의 내재 결속이 음준율 형성한다.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조와 단조 구분 없앴다. 좋아요. 요까지 됐습니까? 예. 고려 봐주면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선지 2번 보세요. 12음 기법의 12음은 됐나요? 평균율의 12음과 배열 방식이 다른 음이에요. 그렇네. 야, 동일한 물감이 아니야. 이게 답이네. 맞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야, 니 기존에 동일한 물감 사용, 니 전통적인 거 싫어하면서 왜 전통적인 물감 사용하는데, 그죠? 예. 그러면 반박할 수 있는 말, 뭐가 되겠어요? 야, 그거 기존 물감 아니야. 새로운 물감이야. 됐습니까? 예. 딱 요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나? 예. 그럼 2번 됐고요. 그죠? 예. 그래서 동일한 물감을 고수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말은 안 얘기고요. 동일한 물감으로 더 좋은 이건 다 안 되죠. 동일한 물감은 새로운 음악에 죽으니까요. 그죠? 동일한 물감에 새로운 물감 사용법을 아니죠. 그냥 뭐 한다고요? 그래, 그건 동일한 물감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이야기 되겠죠.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거. 됐니? 예. 이게 어떻게 그런 문제예요? 자, 요것부터 다시 봅시다. 예.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예. 또 산불 문자가 와서, 예. 도면 촬영이 중지되었습니다. 예. 자, 뭐, 앞에 제가 그 7번 문제를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반박할 말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했던 말인 거잖아요. 너희들 기존에 사용하던 물감,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림 싫어하면서 왜 전통적인 물감 사용하느냐?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말. 우리 전통적인 물감 아니에요? 라는 할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럼 8번 됐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자, 앞에서 이제 이 가지문 가지고 일단은 보기를 아까 봤어요. 그럼 나중 읽어나가다 보니까 벌써 보기 내용을 또 까먹을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핵심만 좀 잡고 가자. 바레즈는 하이퍼리즘에서, 그죠? 예. 높은 도를 뭐 한다 그랬어요? 반복하면서, 그죠? 예. 강약과 음색만을 변화시켜서 일정한 음악 패턴을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슈터하우저는 십자놀이에서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았더라. 그렇죠? 아까 다 읽었던 거예요. 그 다음 루솔로는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일상의 구체적인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하는 그런 구체 음악의 출현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 선지 3번부터 이제 나갑니다. 이제 B니까요. 그죠? 예. 자, 전기적 신호의 합성을 통해서 무한한 음향을 창조하는 전자음악은 결국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그렇죠. 기존 음악의 문화적 제약을 극복할 가능성, 우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 뭐 이거는 됐고요. 그죠? 다음. 높이, 길이, 강세, 음색 등을 동등하게 활용했던 십자놀이 좋습니다. 그의 작곡 방식은 자,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시적 체험에 주목하여. 됐니? 예. 순수한 음향 현상 자체에 도달하는 길을, 그렇죠. 또 뭐 한다고요? 여는 그실 수 있겠고. 또 뭐 했던 거야?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그죠? 네. 가능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5번.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라는 루솔로의 주장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럼 기계음이란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아니죠. 자, 보세요.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자, 보세요.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문제는 그것을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뭘로 보는 거야? 그럼 부정적인 요소로 본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근데 루솔로는 앞에서 그 얘기를 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은 일단 말이야. 기계음 같은 소음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뭐 한다고요?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뭐 한다고요? 음악적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이거는 긍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일상의 구체적인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또 활용하는 그래 구체 음악의 치료까지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것들은 이제 루솔 입장에서는 뭔가요? 긍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선지에서 이랬다.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솔의 주장. 맞죠? 그것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현상이다. 라고 본다면 곤란하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야? 5번 정도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 됐니?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을 과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볼만한 거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어렵게 볼만한 내용은 아니야, 솔직히. 됐니? 예.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죠? 예. 왜냐면은 예술 지문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내가 그래도 싫어하는 부분 됐습니까? 음악적 요소 됐니? 예.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좀 여러분 싫어하고 거기다가 뭐 셴베르크 벌써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셴베르크 나오게 되면 또 후설 나오게 되면 그죠? 예.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죠? 예. 그냥 쉽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도전 못할 지문은 내주지는 않는다. 됐니?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